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네이 정원 프로레스통입니다. 오늘은 식물 대신에 이 전동 공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또 갑자기 전동 공구냐 하시겠지만, 이 하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노후에 전원주택 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단독주택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목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 목공 기술을 습득을 했고, 또 웬만한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다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원 한쪽에는 이렇게 목공을 할 수 있는 목공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이웃님들에게 이 목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목공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야니까. 그래서 꼭 공방을 찾아서 여러분들 이 기술을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시지 말고 이 기술만큼은 꼭 공방을 사용해서 등록을 해서 기초를 갖다가 습득해야 됩니다. 기타 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왜냐면은 기타 치다가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손목이 잘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목공은 위험한 공구를 다루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구 다루는 법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방을 여러분들 이제 검색해서 찾아가면은 우선 공방의 선생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서약서를 하나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 학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서약서를 써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안전을 위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다루는 그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 공구를 쓰고 있는데 위험해요. 잠깐 잘못 생각해 버리면은 이게 위험하거든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샌딩기입니다. 샌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직속이라 그러죠. 직속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둥글게 자를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못을 박을 수 있는 에어탁하고요. 요거는 절단기입니다. 공구들이 많죠. 아직 저 창고에 엄청 많은데 그냥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저 전동 드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방에 가셔가지고 이런 공구 다루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구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나면은 공방에서 뭘 가르쳐 주나 그러면은 이제 나무의 종류라든지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나무 같은 게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나무가 그게 그거 같고, 또 요즘은 교묘하게 원목도 아니면서 그냥 MDF에다가 원목에 어떤 무늬만 이렇게 살짝 입혀가지고 이걸 원목이다 이렇게 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나무 종류가 합판이냐 아니면 MDF냐, 그 다음에 집성목이 원목 집성목이냐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합판의 또 장점은 뭐냐, 어떤 데 합판을 쓰느냐, 어떤 데 MDF를 쓰느냐, 어떤 데 집성목을 쓰느냐, 이렇게 원목을 쓰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성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프러스, 그러니까 가뭄이 나무 집성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파인, 홍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쉬라고 하는
그게 물풀의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성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나무마다 특성이 있어요.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고 이런 나무에 대해서 상식을 배웁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나무 종류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나무에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을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나무 두 개를 합쳐야만이 나중에 이 수축과 팽창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무 종류를 배우는데 모르겠습니다. 식물 관련해서 제가 사업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에게나 설명을 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종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그 도면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책상을 하나 누군가 만들어 달라 그랬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 먼저 이렇게 자로 쫙 기재 가지고 평면도로 그립니다. 가로, 세로, 뭐 이렇게 해서 두께는 얼마 이렇게 그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치 계측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이걸 만드는 거는 수치 계측을 정확히 해야만이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정확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도 배우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계산이 필요하고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 뭘 가르쳐 주나 그러면은 이제 그 나무 절단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절단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딩 절단기라든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밀면서 큰 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무 절단하는 거 슬라이딩 절단기라든지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톱날이 둥근 톱날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테이블 소인데 그걸 쭉 나무를 밀면서 켜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정말 안전에 유의하셔서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없을 때는 큰 나무를 자를 때는 절대 기계를 손대지 말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숙달이 되면은 이제 기계를 혼자 잘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자르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그다음에 그 나무를 자르면은 이렇게 또 표면을 아주 매끈매끈하게 샌딩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샌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샌딩이 끝나고 이제 나무가 깨끗하게 이제 닦고 나면은 이제 이 전동 드릴을 가지고 나사못을 박아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처음에 하시면은 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의 조절에 따라서 이게 막 힘이 너무 강하게 나가버리면 나무가 빵꾸가 나버리고요. 또 너무 약하게 하면 나사못이 안 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다 보면 다 익혀집니다.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익힌 거는 오래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배울 때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배우면은 계속 기울어져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올바르게 가는 방법, 길을 배우면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무 조립을 하면 분명히 처음에는 엉망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냥 나사못이 그냥 뼈져 나오고 그냥 나무가 그냥 이렇게 기퉁이가 그냥 쪼개져 버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표면에 페인트를 칠할 건지 아니면 오일 스테인을 이렇게 오일 스테인을 이렇게 칠할 건지 아니면 그 나무결에 무늬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니스만 칠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말 넓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략적인 어떤 길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페인트 칠하는 방법도 붓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렇게 사용할 건지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페인트를 칠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페인트가 그냥 2중 3중으로 물퉁물퉁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페인트가 끝나고 나면 한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한번 작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게 막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처음엔 그래요. 우리가 운동 처음 배우면은 막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운동, 테니스라든지 이런 뭐 수영 같은 거 모든 운동은 힘 빼는데 1년이나 그러잖아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이게 힘 들어가면 소리가 안 나요. 힘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허물허물할 정도로 힘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공도 이게 뭐 막 이렇게 한다든지 톱질하는데 힘을 준다고 해서 잘 잘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칙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힘을 빼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처음에는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드시겠어요? 이번에는 좀 잘 만들어 보셔야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0중 8구는 우리 이제 그 수강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필요한 걸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사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화장대 의자를 하나 좀 원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좀 요런 조그만 책꽂이를 하나 원한다든지 하면은 그걸 만들죠. 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면 선생님이 설계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은 선생님이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나무를 자르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집에 필요한 거는 진짜 열심히 해요. 쉬지도 않고 막 계속 열심히 합니다. 이 목공의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하루 이틀 뭐 늦어도 물론 대부분 틀리겠지만 장롱을 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뭐 웬만한 책꽂이 뭐 책상 이렇게 만드는 것은 길어봤자 사흘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간 안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상당히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공은 상당히 성취감이 있어요. 남자의 나로서도 이렇게 어떤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막 톱질을 하고 샌딩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멋있어 보여요. 뒷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데 대해서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우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반복 작업이에요. 오늘은 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는 뭘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술이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누구나 하다가 식은방이 생기는 거예요. 뭐 기계도 그냥 옛날에는 정식대로 한 손을 잡고 뭐 이렇게 하던 걸 갖다가 좀 하다 보면 그냥 이 손은 안 잡고 그냥 쭉쭉 밀고 하는 법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안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슬라이딩 뭐 이렇게 커트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때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요. 순간적으로 소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목공을 배우시면은 상당히 이제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목공의 어떤 공부를 하는 지금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를 하시고 내가 목공을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뭐 전혀 모르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구를 사지 않습니까? 공구를 사면은 많은 메이커들이 있어요. 뭐 홈쇼핑에서도 팔고 이 드라이버 하나라도 홈쇼핑에 팔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중요한 팁입니다. 공구는 메이커 있는 거 비싼 거를 사라. 분명히 돈값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전동 드릴 같은 거는 보시라든지 그 다음에 국산은 개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제 마티카 이런 것도 상당히 마키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비메이크보다는 가격은 좀 비쌀지언정
이렇게 사면은, 좋은 걸 사면은 나중에 오래오래 두고 쓸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전동공을 구입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모래에 좋은 플로리스트 홍이 난데없는 또 목공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식물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일상 이야기들 이런 것도 곁들여 가면서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제가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래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구독과 격려는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목공과 관련된 이런 유튜브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